안녕하세요. 수학 강사 주혜지입니다. 자, 25년 6월 학력평가 시험을 치른 고1 학생 여러분 다들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6월 학력평가인데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 때 배웠던 범위들을 토대로 식을 다루는 문제들을 토대로 한번 주요 문항들을 다뤄보도록 할 겁니다. 사전 문항들 같이 풀어보도록 할 건데 이제 다항식을 다루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항식의 연산, 항등식, 연산, 뭐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 사실 조금 배운 지가 됐기 때문에 까먹은 친구들도 많을 것이고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가 꽤나 어렵게 느껴졌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1학년 때 배우는 식의 연산 과정들은 앞으로 2학년, 3학년 수능까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가 중간고사 봤으니까 이제 중요하지 않아 라고 넘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2학기에 넘어가도 또 학년이 올라가도 점점 더 그 중요성이 커지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잘 몰랐던 부분들, 까먹었던 부분들을 정리해 놓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14번부터 풀어보도록 할 거고요. 강의는 편의상 낮춤말로 진행되니까 14번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14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자. 자, 그림과 같이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 알려주고 부피 특정 길이 알려준 직육면체가 있다. 자, 이런 문제 우리 이미 내신에서도 많이 겪어본 곱셈 공식 활용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자, 각각의 길이들을 우리가 미지수로 표현한 다음에 요 모서리의 합, 부피 이것들을 어떻게 나타낼 것이며 얘네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곱셈 공식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는 것을 찾아내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각각의 사각형 ABCD, 뭐 BFGC, 그리고 ABFE 요 사각형 이 넓이를 S라고 할 때 각각 제곱의 합은 어떻게 됩니까? 라는 얘기니까 자, 구하고자 하는 값까지 문자로 모조리 나타내 보도록 하자. 첫 번째 뭐 해야 되더라? 자, 각각의 길이를 일단 미지수로 나타내 보도록 할게.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자, 나 모서리 길이의 합이 16루트 2야 라고 했으니 각각 모서리가 A 4개, B도 4개, C도 4개, 다 4개씩 존재하더라. 그래서 4개의 A, B, C. 너는 16루트 2. 다시 말해서 A, B, C의 합이 4루트 2다. 요렇게 일단 쓰겠다는 거야. 자, 그 다음. 그래서 부피가 4루트 2입니다. 라고 했는데 부피는 어떻게 구해? 결국 밑넓이에다가 높이를 곱한 것이 부피이기 때문에 이때 A, B, C를 다 곱한 것이 4루트 2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자, 이번에 AG 길이가 2루트 3이라고 했어요. 자, 요렇게 대각선. 이 길이 어떻게 구해더라? 많이 구해봤어야 돼. 나 요렇게 삼각형을 만들어주게 되면 얘도 직각 삼각형이기 때문에 높이는 C, 밑변 어떻게 돼?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면서 제곱의 합에 루트를 씌우시오. 즉 루트 A제곱, B제곱, C제곱 한 것이 뭐가 된다? 나 이때 2루트 3이라고 쓸 수 있겠다. 다시 말해 A제곱, B제곱, C제곱이 4, 3, 12였다. 요렇게 들어간다는 거겠지. 그래서 각각 우리가 알고 있는 합, 곱, 제곱의 합을 통해서 문제가 원하는 S1, S2, S3의 제곱의 합을 원한다는 거야. 그럼 S1, S2, S3가 말하는 건 뭔데?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도대체 뭔데? S1은 이 A, B, C라고 그럼 얘는 결국 A 곱하기 B여서 얘는 AP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 다음 BFGC라는 것도 나 밑변이 A고 높이가 C니까 얘는 AC가 될 것이고 그 다음 지금 BABFE라고 하는 거 지금 여기랑 똑같으니까 밑변이 B 높이가 C니까 얘는 지금 BC가 된다는 거야. 그런데 각각을 그냥 더한 게 아니라 제곱의 합을 구하고 싶대. 그래서 A제곱, B제곱, B제곱, C제곱, C제곱, A제곱 얘를 구해내겠다는 거야. 그럼 한번 해보자. 제곱의 합이 나왔으니까 곱셈 공식 중에서 우리가 떠올려야 하는 공식은 뭐가 있을까 얘들아?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이라는 건 A제곱, B제곱, C제곱 플러스 2의 AB, BC, CA 요렇게 쓰는 공식이 있었어. 요렇게 쓰는 공식.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제곱의 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각각에 대응시켜서 써주게 되면 나 그러면 지금 여기가 제곱의 합이니까 너네는 AB, BC, CA의 전체 제곱에서 2개씩 있는 것을 빼주시오 라고 쓸 수 있겠지. 그래서 빼기 2개씩 얘네를 곱해서 빼줘. 너네 곱하고 너네 곱하고 너네 곱해서 빼줘. 봤더니
A, B랑 B, C를 곱하면 A 하나, B 두 개, C 하나. 이렇게 두 개 곱하면 A 하나, B 하나, C 두 개. 이렇게 곱하면 A 두 개, B 하나, C 하나인 거야. 아, 다 A, B, C를 하나씩은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지. 하나씩은 가지고 있더라. 그럼 A, B, C를 하나씩은 가지고 있겠고, 그리고 나서 하나씩 또 더 남게 되니까 이런 형태로 쓸 수 있었더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이 값이니까 이 1, 2, 3번에서 얻은 정보를 통해 대입을 해주면 되겠더라. 그러니까 A, B, C 같은 경우는 지금 다 바로 알고 있으니까 넣을 수가 있어. 넣을 수가 있는데 A, B, C도 알 수가 있는데 문제는 A, B, B, C, C, A는 바로 알 수가 없더라. 한 번 더 이 관계식을 통해서 더 구해줬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얘만 한 번만 더 구해보도록 할게. 자, A, B, B, C, C, A는 어떻게 구해? 자, A 플러스 B 플러스 C 4루트 2의 제곱 46 곱하기 2니까 32라는 것은 A제곱, B제곱, C제곱의 합 12해서 두 개의 A, B, B, C, C, A를 한 것과 같습니다. 이런 상태. 그러면 12를 빼주면 얘는 20이 되겠고 2로 나눠주게 되면 얘는 10이 되면서 A, B, B, C, C, A의 합은 10이라고 쓸 수 있었겠지. 너는 10이야. 너는 10이 된 거고 이때 A, B, C는 어차피 4루트 2 A, B, C의 합은 여기도 4루트 2 요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오. 계산하면 뭐가 된다? 10의 제곱은 100 그 다음에 4루트 2 제곱하면 32를 2배 해서 64를 빼주니까 정답은 36이라고 썼더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36이라고 되어 있는 정답 5번을 선택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내신 공부를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곱셈 공식 이용해서 많이 나오는 문제였기 때문에 풀 수 있었을 거라고 본다. 자, 이어서 복소수 넘어가 보도록 할게. 자, 복소수 Z 나와 있어 얘들아. 1-i라고 나와 있고 이때 다음 식을 만족시키는 50 이하의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게 50까지나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건 무슨 얘기겠어? 50제곱까지 하란 얘기가 절대 아니잖아. 결국 이 i의 거듭 제곱을 통해 반복되는 항이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 어떤 주기로 반복이 되는가 그걸 찾으라는 얘기야. 그러면 우린 뭐 하면 돼? 반복되는 거 찾을 때까지 대입해보면 돼. 그래서 그 주기만 찾아주면 되니까 한번 대입해서 생각해보도록 하자. 자, 우선 첫 번째 나 요거부터 좀 써보도록 할게. Z바분의 1. 그럼 얘는 지금 1-i 분의 1. 자, 켤레니까 1 플러스 i 분의 1 써주고 뭐해? 통분시켜줘. 자, 얘네 통분시켜주게 되면 1-i, 1 플러스 i 곱해서 2분의 그래서 여기 1-i에서 1 플러스 i에서 1-i를 빼주게 되면 여기 2i. 어머나 이게 i였더라라는 거야. 아, 너 이거 그냥 i라고 써주면 되는구나. 그래서 좌변은 i의 n제곱이었다라고 본다는 거고 자, 우변까지 정리해서 써주게 되면 i의 n제곱이라는 것은 이때 z-1, 즉 마이너스 i의 i를 곱해서 마이너스 i의 제곱. 근데 i의 제곱이 뭐니? i의 제곱 마이너스 1이거든? 그래서 얘는 결국 i의 n제곱이 1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야. 이게 너무 쉬워졌잖아, 얘들아. 문제가 갑자기 난이도가 하가 됐어. 식을 다 정리하고 냈더니 4제곱해서 1 되려면 어때야 돼? 그럼 이때 뭐야? n은 4의 배수가 되었어야 된다라고 정리가 되겠더라. 그래서 50 이하의 4의 배수 몇 번 들어갑니까? 라는 거니까 4 곱하기 1부터 어디까지 들어가더라? 4 곱하기 12에서 48까지 들어가지. 총 몇 개? 12개라고 해서 2번 선택해주면 끝. 그러니까 복소수 나오면 이 꼴이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일단은 간단하게 정리해서 계속 제곱을 해보자. 요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이제 16번부터 너희들이 조금 읽기 싫었을 거야. 근데 학년이 올라가도 이렇게 뭔가 서술형 문제, 빈칸 채우기 문제 계속 나오거든. 계속 나와. 학년이 올라가도 이렇게 빈칸 채우기 문제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럼 안 풀고 말지 라고 하기엔 얘네들이 겉보기에 비해 굉장히 쉬워. 그러니까 위아래 내용만, 맥락만 따라가줘도 문제를 맞출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한번 같이 도전해 보도록 할게. 지금부터 연습해야 수학 문제가 길어도 풀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생긴다. 쌤이 지금 이 박스 위에 있는 말은 다 날려버렸어요. 뭘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이 박스만 봐도 문제 잘 풀 수 있거든. 문제가 결국에는 나 뭐 A를 구해서 다음
값을 찾아보자. 뭐 요렇게 끝이 나. 각각이 뭘 구하라고 하는지 이 박스 안에 집중해서 가나다 채워보도록 할게. 자, 2차 함수 문제다. y는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x 플러스 a 그래프가 요 직선과 한 점에서만 만남으로 자, 한 점에서만 만난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접하는 모양으로 그래프가 나와 있어. 자, 그러므로 너 다 정리했더니 뭐래? 판별식이 0이다까지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까지 다 제시하고 있어. 그래서 너 이거 판별식 0? 너네가 계산해. 이런 얘기야. 자, 그리고 나서 삼각형 OAD의 넓이. OAD 여기 요 지금 직선이 X축, Y축과 이루는 넓이 요만큼을 S1이라고 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ABCD라고 하는 요만큼 ABCD 이만큼의 넓이를 S2라고 할 때 각각 S1과 S2를 A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 보시오라고 한 거야. 나타내서 S1, S2 쳐주면 이때 S1, S2가 2대 7이 되도록 하는 A는 무엇인지 마지막 비례식 계산까지 해주면 끝. 되겠어?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 문제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식은 일단 얘다. 판별식이 0이라는 거. 아, 우리 요 정도 하재라. 판별식은 0. 즉, B제곱 마이너스 4AC에 해당하는 거 마이너스 4 그리고 A 플러스 B 너가 0이었으면 좋겠어. 얘들아, 이때 A 플러스 B를 하나로 볼게. 쌤 이거 3개짜리 계산 별로 안 하고 싶거든. A 플러스 B 반복되지? A 플러스 B 반복되니까 이거 X라고 써서 아, 우리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X라고 쓰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다시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0이라고 쓸 수 있어. 즉 X가 1이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야. X가 1이란 얘기는 아, A 플러스 B가 1이구나. 판별식이 0이 알려주는 정보는 A, B의 합이 1이라는 얘기다. 자, 여기까지 알겠고 그 다음 각각 S1과 S2의 넓이에 대해서 표현해 보도록 할게. 자, S1 아니 얘들아 삼각형의 넓이야. 쫄지 마. Y는 BX-B의 X절편과 Y절편을 각각 구하게 되면 X에 0 넣었을 때는 얘가 뭐가 돼? 0, 마이너스 B. 자, 그 다음에 A절편은 뭐가 돼? 언제 0 돼? 1, 0. 가로 길이 1, 높이는 마이너스 B. 곱해서 절반한 거니까 S1은 마이너스 2분의 B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B가 음수니까. 아, 근데 A에 대한 식으로 쓰라고 하네. A에 대한 식으로 쓰라고 하니까 B 대신에 누가 들어와야 돼? 마이너스 2분의 B 대신에 1 마이너스 A 다시 2분의 A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야. 자, 요렇게 쓸 수 있겠고 자, 두 번째 S2는 어떻게 씁니까? S2는 요 지금 요 사각형 넓이거든? 아, 이거 사각형 넓이 어떻게 구하지? 쌤은 그렇게 생각해. 꼭 얘를 사각형으로 우리가 구할 필요가 있을까? 아니 뭐 우리가 꼭 이걸 사각형으로 구할 필요가 있나? 그냥 또 얘도 이 전체 삼각형으로 본 다음에 S1을 빼는 것처럼 봐도 되는 거잖아. S1을 빼는 것처럼 봐도 되니까 일단은 이 사각형 넓이를 먼저 구해보겠다. 자, 그럼 이때 B좌표는 뭐가 돼? 나 여기 인수분해하면 A1. A랑 1 등장하니까 나 여기 1이었으므로 너는 A, 0이라고 쓸 수 있었겠다. 그리고 얘는 0 넣었을 때 뭐 돼? 0, A가 되고 있었겠다. 아, 여기 A 절반. 그럼 2분의 A 제곱. S2는 2분의 A 제곱에서 S1을 빼시오. S1을 빼시오. 2분의 A-1을 빼시오. 다시 2분의 A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라고 썼다는 거지. 그러고 나서 문제가 다시 알려준 뭐? S1 대 S2가 2대 7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니 S1 대 S2, S1 대 S2 여기 써주면 나 2분의 A-1 대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 너가 2대 7이었다. 이렇게 넣을 수 있겠지 얘들아? 자, 얘네 넣어주게 되면 곱했을 때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라는 건 2분의 7의 A 마이너스 1 이 다 곱해볼까 얘들아? 2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2 그리고 넘어와 2a제곱 7a 넘어오면 마이너스 9a 그 다음 마이너스 7 넘어오면 플러스 9가 0이라고 쓸 수 있었겠더라. 이거 인수분해 2, 1, 3, 3 그럼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 되는 것까지 확인 가능. A가 지금 2분의 3 또는 3
E라고 나오고 있어. A가 이제 2분의 3일까 3일까를 좀 봐야 되는데, 자, 일단 A를 여기까지 써준 상태에서, 자, 다음, 우리 가나의 알맞은 식을 FHA라고, 다의 알맞은 수를 P라고 할 때 각각 O 대입한 다음에 P까지 넣어서 계산해 주시오라고 되어 있지. 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자. 자, 근데 이제 문제에 첫 번째 뭐라고 나와 있어, 얘들아? A가 2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네. 크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3으로 결정 지은 다음에 각각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자. 자, 우선 FA 중에서는 여기가 FA가 되겠지. 자, 5 집어넣으면 뭐 되니? 5 빼기 1. 4를 2로 나누니까 얘는 2가 되겠고. 자, G5는 여기다가 5를 넣으시오. 그러면 25 마이너스 5 플러스 1. 그래서 21이 되니까 얘는 2분의 21. 자, 마지막 P는 여기가 3이라고 들어오니까 3 써주게 되면, 자, 여기다가 5를 더 더해 주시오. 2분의 31이라고 되어 있는 정답은 3번을 골라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다 읽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게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거거든. 이 박스 위에 엄청 줄이 막 많이 길게 있잖아. 근데 거기서는 항상 마지막 줄만 잘 읽어주면 돼. 내가 마지막으로 구하고자 하는 값이 무엇인가. 그리고 박스 안에서 정말 친절하게 순서대로 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 해야 된다고 했는데 하지 않은 계산을 내가 해주면 되는 거야. 여기서 판별식이 0이라고 했는데 계산을 안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계산을 우리가 대신 해주고 문제가 시키는 대로 위아래 맥락에 따라서 계산해주면 끝이 문제였다. 자, 계속해서 17번 보도록 할게. 자, 이어서 17번. 자, 이번에는 항등식 문제다, 얘들아. 다항식의 나눗셈과 항등식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 자,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 다항식 px를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눈 목과 나머지가 서로 같다. 보자마자 나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나눗셈식을 써주어야겠지. 내가 일단 3차 다항식 px라고 했으니까 좌변에 px 써주도록 하고,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눴어. 그러면 몫이 나오겠지. 자, 몫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나서도 나머지가 똑같아 라고 들어갔는 얘기야. 혹은 어떻게도 쓸 수 있어?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다항식이라고 했어. 그러면 사실 내가 x제곱 마이너스로 나눴을 때 몫이 무조건 1차식.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도 1이 되어야 되는 상황인 걸 아니까, 아, 나 이거 그냥 x 플러스 p라고 쓸게 라고 해서 구체적인 값을 집어넣어서 써줘도 된다라는 거야. 둘 다 가능해. 그리고 나서 x 플러스 1 px가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어 떨어질 때, 자, 우리 나누어 떨어질 때 나왔다. 인수정리를 써달란 얘기겠지. 그래서 여기는 나 이번에 x 플러스 1 px가 결국에는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어 떨어진다. q2x. 나머지가 없다는 얘기야. 근데 이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게 우리한테 주는 의미는 뭐야? 너 여기다가 1을 넣어도 다 0 되고 마이너스 1을 넣어도 0이 돼. 그러니까 이게 궁금한 게 아니라 얘를 0으로 만드는 게 항상 궁금한 거지. 그래서 x의 1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자, 나 여기다가 어차피 1 집어넣으면 p1은 0이 돼야 돼. 이게 필요하다는 거야. 얘가 필요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 때는 어차피 얘도 0이 되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딱히 없다. 그래서 P1이 0이라고 했으므로 얘를 다시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게 되면 P1이 0이야. 다시 말해 P1이라는 값은, 자, 1 넣었을 때 넌 당연히 0이고 1 플러스 P가 또 0이 되기 위해서 P값이 마이너스 1이었음을 확인해 줄 수 있었겠다. 그래서 P에다가 마이너스 1 넣어주게 되면 결국 얘 완성된 식은 X제곱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1 그리고 다시 X 마이너스 1 되겠어. 그래서 P4 구하라고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대입해 주게 되면 4 넣었을 때 4, 16 마이너스 1 15 곱하기 3 45에다가 4 빼기 1은 3 그래서 48이라고 되어 있는 정답 1번 이렇게 선택해 주면 되는 거겠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나눗셈식을 만든 상태에서 이 식은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숫자를 대입해도 상관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얻은 인수정리로 얻은 값을 대입해서 풀어주면 되는 문제. 정말 기본적인 식 다루는 문제고, 이 문제가 3학년 때 단독으로 당연히 나올 수 없지. 단독으로 나올 수 없지만 문제를 푸는 중간중간에 얘를 알아야만,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식을 전개하는 것들이 꽤 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자, 18번 가보도록 할게. 이번에는 부등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자.
자, x에 대한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의 개수가 2개일 때 모든 정수 a 값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 자, 그래서 각각의 부등식을 풀어내고 2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자연수가 2개가 되게끔 a를 설정해보자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볼게. 일단 알고 있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쉽다. 즉 누구? 얘부터 출발하는 게 쉽다는 거야. 자, 2x 플러스 3이 5보다 크다. 정리하면 뭐가 되니 얘들아? 2x가 2보다 크다라는 거니까 x는 1보다 크다. 요렇게 일단 쓸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있는 식을 좀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때 모든 정수 a 값이라고 했거든. 모든 정수 a 값. 자, 우리 절대값 ax-1 너가 21보다 작다라는 상태야. 우리 절대값이 나와 있을 때는 얘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분리해서 풀어야겠지. 그래서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분리해서 풀 수도 있고 큰큰 짝짝을 이용해서 나 마이너스 21보다 크고 ax-1이 21보다는 작았어야 돼 라고 쓸 수도 있어. 그 다음 1을 다 더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20, 여기는 ax, 여기는 22. 근데 이제 또 문제가 있는 거야. A로 나누고 싶은데 A가 정수래. 정수는 뭐야? 양수도 되고 음수도 돼. 하하하. 음수가 되면은 이거 부등호 방향이 뒤집어질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생각해서 첫 번째 A가 양수인 경우, 그 다음 A가 음수인 경우를 모두 생각해야겠더라. A가 만약에 0이게 되면 얘네들은 그냥 항상 성립하는 식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X가 1보다 크다라고 해서 자연수 X의 개수가 2개가 아니라 무한개가 돼버려. 그 경우는 생각하지 않는다. 자, A가 양수일 때랑 A가 음수일 때만 관찰하도록 할 텐데 자, A가 만약에 양수였더라면 X값이 나 여기 마이너스 A분의 20보다 크고 그 다음 A분의 22보다는 작았으면 좋겠어 라고 될 것이고 A가 음수였더라면 부등호 방향이 달라지게 되면서 A분의 22보다는 크고 그 다음 마이너스 A분의 20보다는 작았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x가 1보다 큰 거랑 겹쳤을 때 얘네가 딱 2개의 자연수만 나오게 해보자는 거지. 자, 그럼 생각해보자. 원래 우리는 x가 1보다 크다가 존재했다고. 1보다 커. 여기 1보다 커. 자, 그리고 나서 얘를 올려주려고 하는데 A가 양수이면 마이너스 A분의 20은 무조건 음수야. 1보다 작은 곳에 마이너스 A분의 20이 존재했고 그 다음에 여기 양수에 A분의 22가 있어야 자연수 2개가 들어가겠지. 그러면 1보다 큰 자연수 2개는 2랑 3이 들어가야 되는 상태라는 거야. 근데 4는 들어가면 안 되는 상태라는 거야. 그러므로 A분의 22의 범위는 어떻게 된다? A분의 20이라는 건 3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지. 이때 는이 들어가도 되는 건 뭘까? A분의 22가 4가 되는 건 상관없어. 어차피 뚫려 있어서 얘가 4라고 하더라도 2, 3까지는 포함하고 4는 포함을 못하는 상태가 된다고. 근데 얘가 만약에 3이 돼버리면 여기에 3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3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써야 된다. 그래서 이거 정리해주면 어떻게 돼? 결국에는 A라는 것이 3분의 22보다는 작고 4분의 22보다는 크거나 같은 상황. 둘 다 양수니까 A 값은 뭐가 된다? 여기는 6 그리고 7. A는 6과 7이라고 등장하고 있어. A는 6과 7. 요렇게. 자, 이번에 음수 버전도 가보도록 하자. A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A분의 22. 그 다음 다시 또 커져서 여기가 마이너스 A분의 20이라고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2랑 3이 존재해. 똑같이 4는 여기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해서 계산해 주게 되면 어우 여기 복잡하다. 자, 얘 다시 한번 써주면 마이너스 A분의 20이라는 애가 3보단 크고 4보다는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어. 아, 지금 이 A가 음수기 때문에 얘들아 마이너스 A가 같이 넘어가야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어. 즉 마이너스 A라는 애가 얘 넘어가서 3분의 20보다 작았어야겠고 마이너스 A가 1로 넘어와서 너가 5보다 크거나 같았어야 돼. 이런 상황. 다시 뒤집어 주려면 마이너스 슝슝슝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 그럼 이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애는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5가 들어갈 수 있겠지. 2개 들어간다는 거야.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5.
그럼 얘네 다 더해주게 되면 결국에는 2라고 되어 있는 2번을 선택할 수 있겠더라. 자, 그래서 부등식을 딱 2개 만족한 애들 구하세요. 그건 중학교 때 하던 연립부등식. 지금 보는 연립부등식은 개수나 어떤 범위가 등장했을 때 그걸 가지고 역으로 이 원래식을 추론하는 거야. 이때 사실 이제 이 문제는 우리가 이 마지막 등호를 4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크게 상관이 없지. 얘는 이제 있지만 얘는 별로 상관이 없어서 정확히 안 풀어도 맞은 친구들이 분명히 좀 있을 것 같아. 혹은 여기다가 원래 안 넣었다가 등호를 안 넣어서 마이너스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풀었다가 이렇게 되면 답이 없는데? 라고 해서 다시 풀어서 여기 그럼 들어가나? 정확하지 않게 맞춘 친구들도 있을 수가 있어. 이것도 실력이죠.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얘들아. 그거 어차피 지금 이 점수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 얘들아. 우리 6월 학력평가가 그 점수가 막 엄청 중요한 게 아니다 보니까 내가 부등식을 풀 때 이 경계값을 포함시키냐 안 시키냐를 잘 모르고 있다면 늘 문제 풀 때 마지막에 한 번 더 체크하는 습관 들여야 돼. 이거 3학년 때까지 계속 따라다닐 거거든. 그래서 등호 주의하면서 문제 풀어주도록 하자고. 자, 이어서 19번. 요거 딱 봤을 때 이거 무슨 문제지 싶은 문제가 등장을 했어. 이거 2차 다항식에 대해서 P1, 루트 마이너스 P1, 마이너스 루트 P0 마이너스 4의 값이 실수일 때. 이 값이 실수일 때. 다 루트가 씌워져 있는데 얘가 실수라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다 루트가 씌워져 있는데 얘가 실수란 얘기는 뭐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얘들아? 나 만약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이거 실수야? 헷갈리면 안 돼. 이거 실수야. 이거 실수야. 이게 아닌 건 뭐야? 허수잖아, 허수. i가 등장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i가 등장한다는 건 루트 안에 뭐가 등장하는 거야? 음수가 등장하는 거야, 얘들아. 만약에 이렇게 등장하면 얘는 실수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 문제 딱 봤을 때 그럼 루트 안에가 다 양수라는 얘기인가? 라는 생각이 먼저 떠올라야 돼. 루트 안에가 다 양수란 얘기인가? 루트 안에가 음수인 건 될 수 없을까? 근데 이렇게도 볼 수 있잖아. 만약에 얘도 루트 마이너스 3이었고 얘도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이야. 그럼 어차피 지워지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다 양수여서 실수인 경우가 있을 거고, 또는 허수인 애가 분명히 있는데 허수끼리 없어진 거야. 허수끼리 똑같이 생겨서 없어지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라는 것까지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문제가 조금 어렵게 느껴졌을 수 있다. 분류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얘들아, 나름 19번이야. 19번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다 양수예요. 그렇게는 나오지 않았어. 한번 해보자고. 식 정리해봤더니 루트 P1이라는 건 1을 집어넣기 때문에 8-2A 이렇게 나오겠고, 그 다음 여기는 루트 마이너스 P1이야. 그러면은 플러스 반대로 2A-8 이라고 등장했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는 0 집어넣으면 7-A에서 4를 빼. 그러면 루트 3-A라고 쓸 수 있겠더라. 요렇게. 얘가 실수다라는 상황. 그래서 아까 쌤이 얘기한 것처럼 모두 다 양수인가? 그래 해서 봤더니 모두 다 양수? 일단 얘네 두 개가 서로 보고 반대야. 이미 이것부터 하나는 양수면 하나는 음수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지. 그러면 얘네가 둘 다 실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어? A가 4인 것밖에 없어. 모두 다 실수일 수 있는 방법. 모두 실수일 수 있는 방법은 A가 4일 때. A에다가 4를 집어넣었더니 어때? 너 여기도 0이고 여기도 0이고 근데 여기 지금 P0 봤더니 여기에 4 집어넣으면 루트 마이너스 1이잖아. I잖아. 해서 안 돼. 모두 실수일 수 있는 건 없었다는 거야. 모두 실수일 수는 없구나. 그러면 적어도 하나는 허수가 등장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일단 허수가 등장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 자, 얘는 무조건 부호가 달라야겠지. 그래서 얘가 양수일 때랑 얘가 음수일 때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거야. 첫 번째, 얘가 양수일 때. 얘가 양수란 얘기는 A가 4보다 작을 때.
그리고 A가 4보다 클 때로 나눠서 생각을 해본다. 자, A가 4보다 작아. 그래서 너 양수 나왔어. 그럼 너는 음수 나왔어. 그럼 얘는 허수기 때문에 어때야 돼? 얘랑 만나서 없어져야 돼. 얘랑 만나서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똑같아야지. 그래서 2A-8은 누구랑? 3-A랑 같았어야 된다. 즉 3A라는 것은 11이 되면서 A라는 것은 3분의 11 요렇게 3분의 11 4보다 작으니까 지금 들어가는 상태였다는 거지. 자, A가 4보다 크면 어땠을까? 4보다 크면 얘가 양수고 얘가 음수였을 거야. 그럼 두 개가 같았어야 되니까 8-2A가 3-A랑 같게 되면서 A라는 값이 5라고 등장하겠더라. 그럼 얘도 4보다 크니까 되는 상황인 거 맞지? 자, 이 상태에서 뭐 해라? P-4의 값을 구해라. 자, P-4의 값이라는 건 16 4A 7 마이너스 A 즉 3A 플러스 23을 원했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3분의 11 집어넣어 봐 얘들아. 3분의 11 집어넣으면 11 플러스 23에서 34라고 됐겠고 그 다음 5 집어넣어봐. 5 집어넣으면 15 더하기 너 해서 15 더하기 너 그럼 38 더해주게 되면 얘네 더했을 때 72라고 되어 있으니 정답 4번을 골라낼 수 있어야겠다. 쌤이 설명하기 위해 하는 말들이 있잖아. 얘들아 이 문제를 봤을 때 모두 실수인 경우 근데 그것만 있을까? 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것들이 실제 너희들이 문제를 봤을 때 떠올려야 하는 순서라고 봐. 얘들아 이걸 누가 보자마자 아 A가 4일 때, 4보다 클 때, 4보다 작을 때 보자마자 그걸 떠올리는 친구들은 뭐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 한 전국에 0.01% 정도 있을 거야. 그럼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걸 보고 이게 실수인 경우가 도대체 뭐가 있지? 라는 생각부터 할 텐데 그런 생각이 떠올랐을 때 일단 실수려면 실수일끼리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닌 경우도 있나? 이런 식으로 내가 생각한 것과 내가 생각한 게 아닌 경우도 가능한지에 대해 고민해보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한 거야. 우리가 시험에 항상 아는 문제만 등장하는 게 아니잖아, 얘들아. 그랬을 때 우리가 고민을 하는 그 순서, 방식 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이렇게 해서 A가 4 기준으로 그냥 가는구나. 이것만 공부하면 안 돼. 모의고사나 수능을 앞으로 잘 풀고 싶은 친구들은 내가 문제를 봤을 때 뭐부터 떠올렸고 그걸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를 고민하는 연습을 많이 해뒀으면 좋겠어. 쌤이 실제로 현장에서 3학년 언니 오빠들을 많이 만나고 있다 보니까 그 3학년 그리고 또 재수생 언니 오빠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 1, 2학년 때부터 이런 모의고사를 통해 연습을 한 사람들은 수능도 좀 수월하게 준비를 하는 편이야. 근데 이 고민하는 연습이 안 된 친구들은 아무리 개념을 열심히 공부해도 문제를 맞추는 게 좀 어렵거든. 그런 연습 꼭 해주도록 하자. 자, 20번 갈게. 자, 이제 문제가 좀 어려워졌지? 객관식 마지막 두 번째 문제야. 20번. x에 대한 연립부등식이 나왔어, 얘들아. 지금 2차 부등식으로 보이는 두 개의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x값의 범위가 x가 p보다 작대. 그래서 그냥 뭐 연립부등식 풀면 되나 보다. 모든 x의 범위가 x가 p보다 작다. 이때 이제 옳은 것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어떻게 2차 부등식 두 개가 겹쳐졌는데 x가 p보다 작다만 나올 수 있지? 에 대해서 의문점을 던져야 돼. 아니 그렇잖아 얘들아. 보통 2차 부등식을 풀면 범위가 어떻게 나와? 2차 부등식을 풀면 범위가 이렇게 모이는 범위가 나오거나 아니면 아예 벌어지는 범위가 나오거나 아니면 실수 전체라든지 아니면 누구 하나만 빼고 다 아예 존재하지 않아.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지. 자, 이런 애들을 겹친다고 했을 때 한쪽 방향만 살아남기 어떻게 만들 수 있냐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모이는 범위가 두 개가 만나게 되면 이거는 당연히 이런 식으로 모였을 때 겹치는 거는 또 모이는 범위로 나올 수밖에 없잖아. 만약에 이 바깥으로 가는 범위랑 모이는 범위가 만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모이는 범위 그리고 바깥으로 가는 범위 이때도 겹치는 것은 결국 모이는 범위가 될 수밖에 없어. 자, 그리고 만약에 내가 바깥으로 가는 범위가 얘네끼리 겹치고 싶어. 그러면 이쪽은 겹치고 싶은데 이쪽은 안 겹칠 방법이 있어? 내가 얘는 겹치는데 이쪽은
안 겹칠 수 있냐고. 그런 건 없어 얘들아. 얘도 무조건 언젠간 겹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한쪽만 나올 수 있지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의문을 던져야 돼. 아, 2차 끼리는 절대 이럴 수가 없어. 2차 끼리는 절대 그럴 수가 없으니까 하나가 2차고 하나는 1차여야 돼. 이런 식으로. 아, 내가 결국에는 하나가 벌어지는 법이고 하나가 1차 범위여서 너를 만족했어야 돼. 이렇게 가면 한쪽만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2차랑 1차만 되는 건가? 1차랑 1차도 가능한 거지. 1차랑 1차로 봤을 때도 내가 이렇게 가는 1차 범위 두 개를 가지고도 내가 한쪽만 가는 범위를 만들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드는 생각은 2차 1차도 되고 1차 1차도 돼. 즉 2차 2차는 안 돼 라는 거야. 2차 2차는 안 돼. 다 2차로 나와 있지만 실제로 쟤는 2차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2차 1차일지 1차 2차일지 1차 1차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걸 떠올리면서 기억, 니은, 디귿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자, 기억부터 가도록 할게. A가 마이너스 1 때 P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했으니까 두 개의 부등식 써보자. 자, A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1의 X 그리고 플러스 B가 0보다 작다. 자, 마이너스 있는 거 양변에 다 곱해주게 되면 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B의 X 마이너스 B가 0보다 크다라는 거야. 그리고 여기 1 마이너스 B 이렇게 써주게 되면 벌어지는 범위가 나오겠지. 벌어지는 범위가 나올 건데 누가 더 큰지를 몰라. 마이너스 1하고 B 중에 이게 마이너스 1 B가 되는지 B 마이너스 1이 되는지를 아직 모르는 상황이야. 이렇게. 그리고 나서 아래에 있는 식을 써봤더니 아래에 있는 식은 이제 뭐가 돼야 돼? 위에 있는 애가 2차 부등식이니까 아래에 있는 애는 1차가 돼야 돼. 최고차 한계수가 0이 돼야 돼. 그래서 A 플러스 B가 0, A 플러스 B가 0. 근데 A가 뭐라고?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럼 B는 1. 그래서 얘가 1. 요런 상황이 되었어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1과 1로 벌어졌어야 됐더라. 자, 이렇게 등장하기 때문에 나 B값에다가 여기 0 집어넣어서 나오는 부등식은 뭐가 되겠다? 0 써주고 A에다가 마이너스 1 넣어주게 되면 Bx 플러스 A가 0보다 작다. B는 1, A는 마이너스 1, X는 1보다 작다. 이라고 나온다는 거야. 두 번째 게 X가 1보다 작다라고 나오면서 X가 P보다 작다라고 할 때 이 P값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찾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억을 하는 말. 그냥 집어넣은 거야. 그냥 집어넣어서 아 역시 1차가 하나 나왔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지. 자, 두 번째 니은. 이번에는 B가 양수냐고 물었어. 그러니까 여기서 양수가 나오긴 했거든. 위에서 양수가 나왔지만 얘는 그냥 내가 A를 집어넣어서 관찰을 한 거고 모든 A에 대해서도 B가 양수인지가 궁금한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 너가 2차이고 1차인 경우 1차이고 2차인 경우 1차이고 1차인 경우에 대해서 다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 얘를 1번식이라고 하고 얘를 2번식이라고 써볼게더라. 그래서 각각의 차수에 따라서 어떤 B의 범위가 나오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야. 너가 지금 2차인 거 했거든? 너가 2차고 1차인 거. 그럼 네가 1차고 2차인 거. 둘 다 1차인 경우에 대해 진짜 B가 항상 양수만 가능한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자. 자, 만약에 이 첫 번째가 2차라는 얘기는 A가 일단 0이 아니기도 하지만 얘가 0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벌어지는 범위가 나오려면 이 기억에서처럼 얘네가 벌어지는 애가 나오려면 A가 음수였어야 돼. 무조건 A가 음수였어야 돼. 이 경우는 A가 음수여야 벌어지는 범위가 나와. A가 양수면 모이는 범위가 되니까 이렇게 돼야겠고 너가 1차여야 되면 최고차 한계수가 0이어야 돼서 A 플러스 B가 0이었어야 된다고. A 플러스 B가 0이니까 A가 음수인데 더해서 0이야? 그럼 B는 양수일 수밖에 없는 거야. 아, 그러니까 B는 양수구나. 모순이 없는지 살펴볼게. 자, A가 음수일 때 A 플러스 B가 0이게 되면 남은 식을 어떻게 써? 자, 두 번째 식이 어떻게 나오냐? A 플러스 B가 0이면 X 플러스 A가 음수라고 나와. 그러니까 방향도 맞아. 뭐보다 작다. P보다 작다라고 하는 방향도 맞고 B는 양수다라고 하니까 너는 일단 오케이. 너는 일단 가능해. 자, 그럼 두 번째 1차랑 2차인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그럼 첫 번째는 뭐가 돼? 아, 야, 너 이거 1차야? 그럼 A는 0이었어야겠네. A가 0이었어야 돼.
a가 0이 되면서 이때 0 집어넣으면 얘는 지금 bx 플러스 b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란 말이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p보다 작다. 작다라는 범위가 되려면 bx가 뭐 마이너스 b 플러스 1보다 작은데 x가 마이너스 b분의 b 플러스 1보다 작다? 얘들아? b가 이 부등호 방향을 그대로 가져가려면 얘 양수였어야 돼. 무조건 양수여야지. 아, 너 무조건 양수구나 라고 해서 이때도 b가 양수였음을 확인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범위가 나왔을 것이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나 여기 있는 애도 어땠어야 돼? 성립하는지 봐야 돼. 성립하는지 보려고 a에다가 0 집어넣었더니 쟤 이렇게 나오거든. bx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1x 너가 0보다 작다. 아니 이거 뭐야? b가 양수인데 0보다 작으면 이거 모이는 범위야. 안 돼. 불가능해, 불가능해. 얘는 아예 그냥 존재할 수가 없었다라는 걸 확인해 줄 수 있겠고, 자, 둘 다 1차 1차인 건 어때? 라고 해서 둘 다 1차 1차이려면 일단 A가 0이라고 했는데 얘도 만약에 1차가 되려면 얘도 0, 얘도 0에서 A, B가 다 0이어야 돼. 이거 A도 B도 다 0이라고? 그러면은 무슨 식이 나와? 이거 위에 넣었을 때 이미 모순 나와. 그래서 얘도 안 돼. 얘도 안 돼. 결국에는 첫 번째 식은 무조건 2차고 두 번째 식은 무조건 1차인데 얘가 음수여야 되니까 B는 양수여야 되는 상황이 맞겠더라. 그래서 니은까지 오케이. 요렇게 처리할 수 있어.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니은까지 살펴봤는데 구체적인 A 값의 범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 아, 내가 여기서 뭔가 계산해야 될 게 더 있나 봐. 뭐 알려준 것도 없고 A, B밖에 없는데 이거 가지고 계산을 하려면 자, 지금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디귿을 마무리해줘야 돼. 자, 아니 네가 단순히 2차고 너가 뒤집어져 있는 거 말고 이렇게 범위가 등장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2차 함수가 A가 뒤집어져 있지. 0보다 작은 범위가 여기 등장하기 위해서는 어때야 된다? 근을 가져야 돼. 근을 안 가지면 또 소용이 없어. 그래서 얘가 근을 갖기 위해서 결국 판별식이 양수다라는 상황까지 고려했어야겠다. 자, 결국 이제 판별식 써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 얘 지금 식이 ax 제곱. a 플러스 b는 0이 돼야 된다고 했어. 그래서 여기는 0. 그리고 플러스 1. 너가 음수였으면 좋겠어. 라고 나와 있지. 그리고 나서 얘 지금 ax 제곱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상황.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상황. 마이너스 1보다 작은데 a로 나눠주게 되면 부등호방이 바뀌어. a가 음수니까. 그래서 x제곱이라는 것이 나는 마이너스 a분의 1보다 큰 것이고 각각의 범위가 x가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a분의 1,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a분의 1보다 작습니다. 이런 범위로 등장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루트 마이너스 a분의 1이고 얘가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a분의 1이야. 맞아? 이렇게 나오고 뒤에 있는 1차식은 어떻게 나와? 뒤에 있는 1차식은 a 플러스 b가 0 되기 때문에 x 플러스 a가 0보다 작다고 나온다고. 그럼 x가 마이너스 a보다 작다는 건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작아버리면 구간이 두 개가 등장할 거냐. 구간이 두 개가 등장한 게 아니라 여기 이렇게 나와야 구간이 하나로 등장할 수 있다는 거지. 즉 여기 나오는 애보다 마이너스 a가 더 어땠어야 돼? 작았어야 돼. 야 마이너스 쓴 애가 지금 여기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우후. 자, 마이너스 a가 누구야?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a분의 1보다 작았어야 돼. 같아도 뭐 겹치진 않겠다. 이렇게 써주면 돼. a가 음수기 때문에 둘 다 양수인 거거든? 제곱하자. a제곱 써주고 나 이때 결국 제곱하면 마이너스 a분의 1. 그럼 a 양변에다 곱해주면 a 세제곱 마이너스 1인데 a는 음수였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돼. 그럼 a 세제곱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기 때문에 디귿이 틀리게 된다. 그래서 디귿까지 5번, 아이고 디귿이 틀렸지? 디귿이 틀렸으니까 기억 니은 되어 있는 2번을 선택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생소할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건 너희들이 얘를 보고 둘 다 2차일 수 없는데 라고 떠올려줬어야 한다는 거. 이렇게 부등식 추론까지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봤어. 마지막 21번 가보도록 하자.
자, 그럼 이제 객관식 마지막 번호 21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 얘들아. 자, 2차 함수와 방정식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문제 한번 보도록 하자. 실수 K와 최고차 한계수가 2분의 1인 2차 함수 fx에 대해서 x에 대한 방정식. 자, 요렇게 생긴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자연수를 근으로, 자, 근을 자연수로 갖고 있는 상태다. 자연수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야. 왜냐면 여러 가지 후보가 있을 때 내가 자연수를 하나씩 대입하면서 문제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자연수를 근으로 한다라는 거 체크해 주도록 하고, 이때 fx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f에 베타 집어넣으면 베타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베타보다 크거나 같다. 이때 다음과 같을 때 f6 값의 곱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뭐 케이스가 여러 개 나온다는 얘기야. 모든 f6 값의 곱이니까 여러 개 나올 거 생각하면서 가능한 애들을 다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자, 우선 여기서 봤을 때는 fx 플러스 x의 k를 넣는다고 하니까 뭔가 fx 플러스 x를 한 덩어리로 봐야 되는 줄 알았는데, 아래 보니까 fx에 대한 정보만 나와 있어. 이런 경우에는 fx 플러스 x는 k라는 방정식을 조금 바꿔서 어떻게, f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의 두 실근을 알파, 베타다. 이렇게 관찰하는 게 맞다는 거야. fx를 구하는 게 낫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차 함수에다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인 직선과의 위치 관계로 생각해서, 얘네를 만약에 함수로 본다면 y는 fx,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두 교점을 갖는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방정식과 함수잖아, 얘들아. 방정식에 대한 이해, 함수에 대한 이해. 두 개 중에 더 수월한 애를 선택해서 갈 거야. 자, 그래서 일단 fx를 좀 찾아보려고 했더니 어머나 굉장한 힌트가 나왔다. 자, f베타가 베타다. 이것까지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했는데, 어머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베타보다 크거나 같아? 이거 뭐야? 최소값에 대한 얘기야. fx 2차 함수의 최소값은 베타. 결국 여기서 일어난다는 얘기니까 이거 보자마자 어떤 그래프? 이렇게 생긴 그래프. 그러면서 여기가 누구? 베타 콤마 베타였겠구나 라는 생각한다고. 그러면 fx 다 써지는 거지. fx는 뭐가 돼? 2분의 1이면서 베타 x-베타 제곱 플러스 베타. 꼭지점이 베타 콤마 베타였다라는 게 드러난다는 거야. 이게 베타 콤마 베타였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구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서 여기가 뭐였더라? 여기가 알파였구나가 성립한다는 거지. 그래서 가속관 통해서 내가 함수 fx를 찾아내었고, 그리고 나서 나 여기 지금 알파 베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 여기 위에 알파도 존재하게끔 써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지. 내가 이 실근이 베타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알파도 존재하게끔 식을 써야 돼. 다시 말해서 다 넘겼을 때 이 fx 내가 이미 쓴 거, 그리고 여기다가 플러스 x 마이너스 k 했을 땐 어떻게 써져? 최고차 한계수 2분의 1이면서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가 되게끔. fx는 얘를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일단 항등식을 만들어내는 거야. fx 얘까지 집어넣게 되면 결국 여기는 지금 2분의 1 x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k, 그리고 2분의 1 x 마이너스 알파, 그리고 x 마이너스 베타. 지금 전체 전개를 해서 양변을 비교할 수 있어. 그래서 전체를 지금 전개해서 2차 항의 개수, 1차 항의 개수, 그 다음에 상수함끼리 같다 처리해 줄 수 있고, 자,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알고 있는 정보까지 좀 이용해서 써주게 되면, 자, 이런 애가 성립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 개가 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F0가 작거나 같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F 알파보다 라고 했으니 마지막 부등식까지 한번 써보도록 할게. 자, 부등식 여기다 그냥 쌤 쓸게. F0 알파 베타 F 알파. 자, F0는 뭐가 되겠니? 여기다가 0 집어넣게 되면 얘는 2분의 1 베타 제곱 플러스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에 F 알파는 뭐가 되겠어? 자, F 알파라고 하면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쓸 수도 있지만, 여기다 집어넣어 쓸 수도 있지만 얘는 여기 위에 있기도 해. 그럼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K라고 써서 나 여기다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K야 라고 써주면 알파 지워져. 알파 지워져. 베타 지워져.
하면서 베타 제곱은 2K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까지 만들어지겠다. 그럼 얘 전개해서 식 정리해주고 베타 제곱이 2K보다 작을 수 있는 두 자연수 알파, 베타를 만들어 보시오. 그렇게 해서 fx 가능한 애들, f6에 가능한 애들의 곱을 해보자는 거야. 그럼 지금부터 뭐 해? 식 정리해. 식 정리하면 돼. 자, 좌변과 우변 쭉쭉 정리해 보도록 하자. 자, 우선 좌변부터 2분의 1 x제곱. 자, 지금 이 창끼리 비교해 주게 되면 2분의 1 x제곱은 2분의 1 x제곱. 얻을 게 없다 이거야. 이 창 얻을 게 없어. 두 번째, 1창의 개수끼리. 1창 개수끼리 보면 마이너스 2베타 x인데 2분의 1 x니까 마이너스 베타 x. 그럼 여기는 그냥 x니까 플러스 1x. 자,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 플러스 베타 x 이렇게 들어가고 있겠더라. 자, 그래서 또 xx 날려줘. xx 날려주고 마이너스 2 양변에 곱해주게 되면 2베타 마이너스 2는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되겠더라. 그러면 베타 여기 넘어오게 되면 결국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2다. 얘네는 이만큼 차이 나는 두 자연수가 되었다는 얘기겠지. 너는 이만큼 차이 날 거고 마지막 상수항끼리 비교해줘. 좌변은 2분의 1 베타 제곱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K라는 건 우변은 2분의 1 알파 베타라는 거야. 2분의 1 알파 베타. 요렇게. 이제 알파 대신에 누구 쓰면 돼? 베타 마이너스 2 쓰면 돼. 그래서 여긴 베타에 베타 마이너스 2 해서 정리해보자. 그러면 또 2분의 1 베타 제곱끼리는 지워져. 베타 마이너스 K는 뭐와 같다? 마이너스 베타와 같다. 다시 말해서 2베타는 마이너스 K와 같다. 이렇게 범위 만들어지는 거 맞지?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만들어주게 되면 자, 마지막 베타 K 대신에 마이너스 2베타 넣어주게 되면 베타 제곱. K 대신에 마이너스 2베타니까 마이너스 2베타니까 4베타지 얘들아. 베타 제곱이 마이너스 4베타보다 작거나 같다. 베타 제곱 플러스 4베타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면 베타가 음수잖아. 여기가 양수. 이게 좀 마이너스가 아니지 얘들아. 쌤 흥분했어 지금. 여기가 지금 베타 제곱이 4베타다. 이렇게 되면서 베타 제곱이 마이너스 4베타 0보다 작거나 같다. 베타가 0과 4 사이가 됐다는 거야. 근데 알파랑 베타가 모두 자연수야 되기 때문에 얘네가 어떻게 나와야 돼? 알파 베타 순서상이 베타가 4면 얘는 2, 4 가능하고 그 다음에도 누구도 가능해? 1, 3도 가능해. 근데 그 다음은 안 돼. 베타가 0 되면 알파 마이너스 2니까 자연수가 안 된단 말이야. 딱 두 가지 경우만 가능하겠더라. 베타가 4인 경우랑 베타가 3인 경우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F6 값의 곱을 구하시오라는 것은 마지막 F6 넣어보자 여기다가. 자, F6 집어넣으면 2분의 1 6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플러스 베타 이런 상황인 건데 자, 일단 내가 베타에 4를 집어넣었을 때 베타에 4를 집어넣게 되면 2, 4 2로 나누면 2 플러스 4에서 6 하나 나올 수 있겠고 그 다음에 3을 집어넣게 되면 3, 3, 9 2분의 9에다가 3 더하면 어떠니? 2분의 9에다가 3을 더해. 그럼 여기 2분의 15가 되겠지? 2분의 15. 그럼 여기는 45라고 쓸 수 있겠더라. 정답은 45라고 되어 있는 몇 번? 1번을 선택해주면 되었겠더라. 자, 그래서 함수와 방정식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식을 잘 쓸 수 있는지를 보는 문제였는데 여기서는 어쨌든 가나 조건이 다 fx에 관해서 나와 있었기 때문에 요 플러스 x를 양변에 마이너스 x를 더해서 fx를 찢어서 생각해주는 요 방법을 이용해서 봤어야 되겠고 fx를 최소값 꼭지점을 아는 버전으로도 쓰고 그 다음에 두 실근을 알고 있는 관계에서도 식을 써줘서 두 개를 이용해서 항등식 결국 개수 비교법을 이용해서 마무리까지 해주는 조금은 어려운 문제였어. 하지만 굉장히 또 너희들이 학년 올라가도 3차 함수, 3차 방정식 계속 써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꼭 짚고 넘어가면 너무너무 좋겠다. 이어서 주관식 가보도록 할게.
자, 이제 주관식 26번부터 보도록 할게. 자, x에 대한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가 되도록 하는 a의 최대 최소값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자, 3개짜리 부등식 나오면 어떻게 풀어야 되더라? 자, 2개씩 짝지어서 연립 부등식으로 너도 만족하고 너도 만족하는 x의 범위를 구할게 라고 풀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럼 첫 번째. 자, 얘네 정리했더니 양변에서 마이너스 2x를 빼주게 되면 1은 a보다 작거나 같다. 어머나, 끝나버렸어. 그래서 a는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나오겠고, 자, 그 다음 여기 두 번째 범위 써주게 되면 2x 플러스 a를 양변에서 빼줘.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x 24 마이너스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식이 만들어지겠지. 자, 2차 부등식 얘들아. 자, 2차 부등식 결국에는 이런 함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는 얘기는 근이 없거나 근이 한 개거나, 즉 판별식이 어떻게 된다?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짝수, 가운데가 짝수니까 4분의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써주게 되면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너가 0보다 작거나 같았어야 돼 라고 써줘. 그래서 결국 a라는 것은 20보다 작거나 같았어야 된다. 그래서 a의 최대값은 20, 최소값은 1. 그래서 더해주면 21이라고 쓸 수 있었겠지. 뭐 어렵지 않게 부등식 풀어내면 되는 문제였다. 자, 이어서 27번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주어진 구간 안에서의 최대 최소를 관찰하고 싶다. 근데 이때 꼭지점의 좌표 자체가 미지수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미지수 범위에 따라서 잘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자,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늘 뭐야? 2차 함수가 이렇게 지금 최고차 한계수 양수 나와 있고, 얘가 지금 이제 x가 a란 말이야. x가 a. 중요한 건 늘 뭐다? 마이너스 2랑 이 사이에 a가 있는지, 혹은 마이너스 2랑 이 사이에 a가 없는지에 따라서 결국 이 대칭축이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기준으로 분류를 해야 한다는 거야. 자, 어차피 a는 자연수기 때문에 a가 1 또는 2일 때, 1 또는 2일 때, 그 다음 a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때로 나눠서 생각하면 돼. 자, a가 1 또는 2라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다? 마이너스 2가 여기 있고 2가 여기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혹은 a 자체가 2가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럼 항상 이때 최대값은 마이너스 2일 때 같겠고, 이때 최소값은 a일 때 같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맥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뭐 된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2b. 마이너스 다 플러스로 그냥 만들어줄게. 자, 그리고 최소값은 a를 집어넣었을 때 그냥 2b. 이러한 상태라고 할 수 있겠다. 뭐 지금 이제 a가 1일 때 2일 때이기 때문에 1 집어넣으면 2b 플러스 9. 2를 집어넣으면 2b 플러스 16. 이렇게 이제 구체화해서 보게 될 거야. 자, a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어떻습니까? 라는 건데 하나 더 그릴게. a가 만약에 3보다 크거나 같아. 그럼 이제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이렇게 나오게 돼. 마이너스 2일 때 최대, 2일 때 최소. 무조건 이렇게 갖는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최대값은 마이너스 2 집어넣은 거 똑같이 2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2b라고 쓸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이때 스몰 m 최소값은 2를 집어넣은 값이니까 2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2b 이렇게 써줄 거라는 거야. 자, 이랬을 때 우리 최대값과 최소값의 범위까지 나와 있어. 그럼 다시 한번. 지금 최대는 무조건 이렇게 생겼더라. a에 관계없이 늘 이렇게 생겼어. 최대 2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2b가 36보다 작거나 같아야겠고, 그 다음 최소값은 2b가 될 수도 있고 너가 될 수도 있는데 각각이 늘 5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 결국에는 얘랑 얘가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a가 1, 2일 때랑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나눠서 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 자, 첫 번째 경우부터 해보도록 하자. 자, 나 만약에 2b야. 첫 번째, 나 2b가 5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어. 즉, b라는 것이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으니까 3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되겠지. 너가 3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생각해봐 얘들아. 첫 번째. 나 a가 1인 경우는 여기 3, 3, 9 들어간다고 했지. 2b가 9 빠지면 여기는 27. b는 2분의 27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어.
2분의 5보단 크고 2분의 27보다 작은 거. 이 몇 개야? 2.5. 여기는 13.5. 그러면 3부터 13까지 들어가니까 11개라는 거야. 아, A가 1일 때는 11개가 되겠더라. 결국 나눠서 풀어야 돼. 자, 그 다음에 A가 2일 때. A가 2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2 집어넣으면은 4, 4, 16 빠지게 되니까 2B가 20보다 작거나 같다. B가 10보다 작거나 같게 되면서 결국 3부터 10까지 8개. 라고 나오게 되겠지. 자, 두 번째, 이번에는 2-A의 제곱 플러스 2B가 5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어. 라는 얘기야. 그러면, 여긴 똑같거든? 여기는 어차피 똑같아. 지금 여기 최대가 공식은 똑같으니까. 나 여기 A에 3 집어넣어봤어, 3. 3 집어넣어봤더니 어차피 1이어가지고, 나 여기 2B가 4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B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써보자. 지금 A가 3인 경우 A가 3 들어가게 되면은 B는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면서 다시 두 번째 A가 3 집어넣어 보자는 거야. 야, A 3이면 어떻게 돼? 3 집어넣으면 5, 25 빠지게 되면서 2B라는 것이 1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이때 B값은 2분의 11보다 작고 2보다 크고. 그럼 2부터 10까지니까 얘는 9개. 점점 떨어지는 애들이 나올 거야, 얘들아. A가 만약에 4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 A가 4가 들어가게 되면 이때부터는 얘들아 B값이 그냥 B는 그냥 아무 양수이기만 하면 돼. 더 이상 얘 제한 조건을 받지 않아. 스몰 m은 최소값은 더 이상 제한 조건을 받지 않고 얘 제한만 받도록 할 거야. 자, A가 4일 때 한번 보도록 하자. 여기 지금 쓸 데가 없으니까. A다가 4 써주게 되면 6, 6에 36. 어머나, B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더 이상 되는 자연수가 존재하지 않게 된 거야. 그러니까 딱 얘네 3개. 17개에다가 11개 더해서 결국 28개. 그러니까 얘도 결국엔 자연수 AB잖아, 얘들아. 자연수 AB에 대해서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AB를 직접 집어넣어 가면서 관찰을 해 주었어야 되겠고, 그 기준은 내가 꼭지점이 이 구간 내에 포함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관점으로 생각해 주면 되겠다. 자, 이어서 28번 나머지 정리 문제 보도록 하자. 자, 최고차항 개수가 1인 2차당식 px를 존재하는데 px 제곱을 보고 나눈 몫이 보고 나머지가 보고. 그럼 이거 나머지 정리 이용해서 px를 찾으라는 얘기가 되겠지. 근데 결론적으로는 뭐 q-1 값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가능한 qx를 구하는 것. 요게 이제 목표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일단은 뭐 나눴고 몫과 나머지에 대해 얘기하고 있으니 식을 먼저 써주자고. 당시에 나눗셈이 나오면 일단 나눗셈식 써주고 qx 나머지는 36. 그런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나는 어쨌든 q-1을 구해야 돼. 그럼 여기 -1 대입해서 얻으란 얘기인가? 근데 -1을 대입하면 얘가 0이 돼. 그렇기 때문에 그냥 QX를 완벽하게 찾아서 문제를 푸는 수밖에 없다는 거지. 여기서 항등식으로 처리가 안 되고, 아, 얘를 구해야겠구나. 그럼 결국엔 PX도 구하고 36 넘겨서 얘로 다시 나누고 하는 과정들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PX가 필요하겠더라. 그래서 여기를 다시 한번 어떻게 써줄 거야? 최고차항 개수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X제곱 AX 플러스 B. 너의 제곱이라는 것은. 자, 얘는 어떻게 인수분해되더라?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5. 그리고 qx라는 것도 최고차항 개수가 1인 2차식으로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x제곱 cx 플러스 t 이런 꼴로 생길 것이고 36이라고 들어간다. 아, 그러니 내가 일단 얘를 0 만들어서 0 만드는 마이너스 1과 5를 집어넣어서 a랑 b를 찾아주고 나면 다시 36을 빼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5를 약분해 주게 되면 뭐가 남겠구나.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주는 거야. 우리의 목표는 뭐다? qx를 찾는 것이다. 자, 그래서 한번 집어넣어 보려고 했는데 우리가 마이너스 1과 5를 집어넣게 되면 결국 p-1의 제곱, p-1의 제곱, p5의 제곱 얘네들은 싹 다 36이 나오는 상황이래. 그래서 이게 36이 나오니까 얘네들 절대값 p-1, 그 다음 절대값 p5,
라는 게 6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얘네가 지금 6 나오면 항상 양수일 때, 항상 둘 다 음수일 때, 내가 양수고 너가 음수일 때, 너가 음수고 너가 양수일 때 네 가지 케이스가 있어. 네 개를 다 해서 Q-1을 구하는 건가? 하고 봤더니 문제에 또 어떤 제한 조건이 있다? P0는 P4랑 같지 않아 라는 조건이 있어. 자, 2차식인데 P0와 P4가 같지 않아? 얘들아 생각해봐. 만약에 이렇게 2차 함수가 있는데 0과 4에서 같다는 얘기는 0과 4에서 같은 함수값을 가져오란 얘기는 대칭이 2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럴 수 없다는 거지. 아, 너는 대칭축이 2가 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야. 만약에 P-1과 P5의 부호가 같다면 -1과 5도 가운데 대칭이 어디서 일어나? -1과 5도 2로부터 3만큼씩 떨어져 있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결국 나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이면 안 되겠네 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라고. 아, 대칭축이 2가 될 수 없으므로 결국 너가 될 수 있는 케이스는 넌 양수 P-1, -P5, 네가 6이거나 이렇거나 또는 두 번째 어떻게? 너가 음수고 너가 양수여서 6이 되거나 이 두 가지 케이스가 되겠구나. 그래서 두 가지에 해당하는 PX 구하고 QX 구해서 거기서 Q-1을 구하는 거구나 라고 이제 결론을 맺는 거야. 자, 이제부터 뭐 하면 돼, 얘들아? 계산만 하면 돼. 자, 지금부터 이제 계산해 주게 되면 첫 번째. 자, P-1은 뭐가 된다?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게 되면 1 -A 플러스 B라는 건 6. 자, P5는 -6이 되는 거니까 25 플러스 5A 플러스 B가 여기는 -6 요렇게. 그래서 위에서 아래를 빼줘. 위에서 아래를 빼면 -24, -6A, B끼리 없어지고 여기는 12라고 들어왔겠지. 자, 6A라는 것이 -36 되면서 A는 -6. A가 -6 들어가면은 여긴 7 된다. 그래서 여기 B는 -1. 요렇게 나오는 게 하나 존재하겠고 두 번째, 너도 똑같이 계산해줘. 이번엔 P-1이 -6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1 -A 플러스 B가 -6. 똑같이 25 플러스 5A 플러스 B는 6. 똑같이 빼. 그럼 똑같이 나와 얘들아. -24 -6A 너는 -12. 그럼 이때 6A는 -12. A는 -1. A가 -2면 B는 3. 이런 애들이 나오겠지. 이 상태에서 이제 36을 넘기고 얘네를 약분할 거야. 근데 36을 넘길 때 36도 결국에는 6의 제곱이니까 제곱 마이너스 제곱 합차로 한번 써보자. 합차로 식을 써주게 되면 첫 번째 요 경우 나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인데 여기에 6을 더하면 플러스 5. x제곱 마이너스 6x 이 마이너스 1에서 6을 빼면 마이너스 7. 이렇게 쓴다는 거야. 이렇게 뺀 것이 뭐다?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5, 그리고 qx다. 이렇게 써진다는 거지. 자, 마찬가지 한 번만 더 해보자, 얘들아. 이번엔 여기다가 플러스 6, 마이너스 6 해주면 어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에다가 6 더해주면 9.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에서 6 빼주면 마이너스 3. 너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5의 qx다. 자,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자. 여기 지금 1, 5, 여기는 1, 7, 하하. x 플러스 1 하나 지워주고 x 마이너스 5 하나 지워주면 남는 애들은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7. 이게 qx. 이렇게 난다는 얘기들아. 그래서 q 마이너스 1 구하세요 라고 하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어서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8, 16. 일단 하나 나온 거지. 16. 요렇게. 되겠어, 얘들아? 자, 요렇게 하나가 나오겠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1, 3 마이너스. 자, 근데 지금 여기가 인수분해가 안 돼. 이러면 3 더하기 6 하면은 인수분해가 안 돼. 얘가 지금 인수분해가 돼야 되는데, 그치? 계산 잘못했지 뭐. 여기 지금 B가 3이 아니지, 얘들아?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3. 마이너스 9지, 마이너스 9. 큰일 날 뻔했어.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계산 다시 여기 마이너스 9 상태에서 플러스 6, 마이너스 6 해줘야 돼. 그럼 플러스 6 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하면 마이너스 15. 요렇게 해서 인수분해하면 1, 3, 마이너스 3, 5. 마이너스 해서 x 마이너스 5, x 마이너스 5, x 플러스 1, x 플러스 1 남는 것은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 얘가 qx라는 거야. 이때 q 마이너스 1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2 곱하기 마이너스 4 해서 뭐가 되더라? 마이너스 8이라고 나온다. 자, 두 개 다 더해주면 정답은 8이라고 쓸 수 있었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나머지 정리 이용하면 그냥 얘네 0 만들고 끝! 이런 문제들이 많은데 얘네는 우리가 이 QX를 찾기 위해서 약분까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꽤나 긴 계산을 해줘야 되는 문제. 그리고 여기서 감초 역할을 해준 P0와 P4가 같지 않다가 무엇을 뜻하는지 대칭축까지 관찰해서 4가지 케이스를 보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고 하는 이런 요소들도 잘 정리해 주도록 하자. 자, 이어서 29번. 자, x에 대한 3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자. 자, 세근 알파, 베타, 감마 주어졌다라는 것은 보통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기 위해서 많이 주게 되는데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은 뭐냐면 이 3차 방정식을 인수분해를 한번 해놨어. 그래서 근 하나가 1인 것을 알고 있다는 거야. 뭐 알파가 1인지 베타가 1인지 감마가 1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이제 셋 중에 하나가 1일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의 근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 자, 이때 2알파 플러스 2베타 마이너스 감마의 제곱이 마이너스 81이야. 여기서 우리가 드는 생각은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알파, 베타는 바뀌어도 상관없지만 감마는 아예 특이한 값이야. 그러니까 내가 알파가 1일 때, 베타가 1일 때는 똑같이 나오겠지만 감마가 1일 때는 아예 다른 값으로 나올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이 하나 있겠고 그리고 두 번째, 아니 제곱했는데 마이너스 81이야. 자, 제곱했는데 마이너스 81이라는 것은 이 자체가 지금 순허수였다는 얘기겠지. 순허수. 실수 부분이 존재하지 않고 허수 부분만 존재하는 값으로 만들어야 돼. 이렇게 했을 때 4 플러스 알파, 4 플러스 베타, 4 플러스 감마의 값을 구하시오. 이거 우리 근각계수 이용해서 계산할 때 진짜 많이 본 형태야. 그래서 앞에서 알파, 베타, 감마를 확정 짓고 그리고 나서 이 값까지 구해보도록 할게. 그럼 첫 번째, 뭐부터 해야 돼? 알파가 1인지 베타가 1인지 감마가 1인지부터 분류해놓고 시작해야 돼. 자, 그럼 첫 번째, 알파가 1인 경우부터 생각해보도록 하자. 자, 알파가 1이야. 알파가 1이면 이때 베타와 감마는 얘의 근이 되는 거겠지. 이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 너의 근이 베타랑 감마다. 그래서 우리는 베타 플러스 감마가 마이너스 a고 베타 감마가 마이너스 b인 상황인데 자, 이때 또 중요한 게 있어. a, b가 실수야. 얘들아, 합해도 실수, 곱해도 실수. 아니 나중에 이거 순호수 나와야 된다며. 순호수가 나오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얘가 지금 어떤 상황이야? 무조건 복소수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야. 복소수가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얘가 복소수가 아니니까 이게 지금 복소수였어야 된다고. 복소수끼리 더하고 곱했는데 실수가 나온다. 이거 무슨 상황? 서로 켤레인 상황이야. 아, 베타랑 감마는 서로 켤레인 근이구나 라고 해서 자, 각각을 이제 어떻게 써줄 거야? 나 베타라는 것은 P 플러스 QI라고 쓰고 감마라는 것은 P-QI라고 써보도록 할게. 요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해야 돼? 요거 계산해. 계산해주게 되면 자, 2알파 대신에 2 들어가. 자, 그러면 2베타라고 하면 여기는 2P, 2QI 써주고 마이너스 감마 하면 마이너스 감마 마이너스 P 플러스 QI 제곱한 것이 마이너스 81이다. 요렇게 되나? 아, 제곱? 그래, 뭐 일단 제곱. 그럼 여기는 일단 실수 부분, 허수 부분 분류를 좀 해보자. 그 다음에 2P-P니까 P, 2 플러스 P 요렇게 나오겠고 2QI에다가 QI 나오니까 여기는 3QI 이렇게. 너 제곱한 것이 마이너스 81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되니까 실수 부분이 0이 되기 위해서 P값은 마이너스 2가 되었어야 되는 거야. 자, P값은 마이너스 2라고 나왔겠고 이때 3QI의 제곱이 마이너스 81입니다. 그러면 9Q 제곱이 81인 거니까 Q제곱은 9. 즉 Q는 3 또는 마이너스 3. 3 또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등장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보자마자 드는 생각이 아, 베타랑 감마가 결정이 됐구나. 여기서의 값은 알파는 1, 베타라는 것은 나 마이너스 2에 뭐 둘 중에 하나겠지. 3 플러스 3i. 그 다음에 감마라는 것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i 켤레니까. 이런 식으로 놓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다. 이런 케이스가 하나 있겠고 두 번째. 나 베타가 1이야. 아예. 얘들아, 베타가 1이면 알파랑 감마랑 지금 또 똑같은 상황이잖아. 알파랑 감마가 똑같은 상황이니까 베타가 1이고 알파가 너고 감마가 너고 값은 똑같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베타가 1인 건 볼 필요가 없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감마가 1인 걸 봐야겠더라. 감마가 1이다. 자, 감마가 1이게 되면 이번에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의 근이 알파랑 베타가 되는 것이면서 이때 또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b 서로 켤레 상황이라고 되는 거 있지. 서로 켤레 상황 돼야 되겠고 자,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집어넣어봤더니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잖아. 그럼 2알파 플러스 2베타는 뭐야? 마이너스 2a야. 감마는 1이야. 이게 마이너스 81? 아니 이러면 실수 제곱이기 때문에 이거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거야. 아, 넌 존재할 수 없구나. 그냥 우리가 구한 이게 전부구나 라고 되었겠더라. 쟤를 이용해서 마지막 뭐만 해주면 돼? 여기다가 넣어서 계산해주면 돼. 자, 넣어서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하자. 결국에 4 플러스 알파라는 것은 5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4 플러스 베타, 4 플러스 감마 써주면 5에 16 그리고 얘네는 4의 베타 플러스 감마 그리고 베타 감마 넣어주게 되면 이때 베타랑 감마 더한 것은 마이너스 4 그리고 베타 감마 곱해주게 되면 2, 2, 4 마이너스 9니까 플러스 9에서 13 여기 13 들어가겠지. 그러면 16 마이너스 16이기 때문에 여기 지워지고 5 곱하기 13에서 정답은 65라고 쓸 수 있었겠더라. 정답은 65라고 처리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때는 이 알파 베타와 감마를 분리해서 2차 방정식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순허수를 이용해서 복소수 찾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였다. 이렇게 값 추론하는 것까지 살펴보고 마지막 30번 볼게. 자, 이제 마지막 30번 문제 보도록 할게. 늘 나오던 사실 30번에 자주 출몰하는 그래프 추론 문제야. 자, 두 이차함수 fx, gx가 다음 조건 만족시킨다 라고 시작을 해놓고 이게 뭐 최고차항이 어떻다 이런 얘기도 없는데 이렇게 시작을 해놓고 fc 플러스 g6의 값을 구하시오. 그 이 얘기는 뭐야? fx랑 gx를 다 찾아서 10과 6을 대입하시오. 이런 얘기잖아. 근데 생각해보면 fx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미지수의 개수가 몇 개야? 2창의 개수, 1창의 개수, 상수항의 개수. gx도 똑같이 3개 해버리면 6개의 미지수가 있는데 지금 하나, 둘, 3개 줘놓고 우리한테 6개의 미지수를 찾아라? 이거 단순히 식으로만 갈 수는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지금 이차함수라고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는 것도 그래프를 가지고 내가 미지수를 찾아야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힌트가 될 수 있기도 해. 그래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고 이 그래프를 식으로 옮기는 것까지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자. 자, 가조건 x에 대한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1개다. 일단 방정식 정리 먼저 하고 얘가 뭘 의미하는지 해석해 볼게. 일단 방정식 나왔어. 얘들아 쫄지 마. 그래봤자 제곱 1차 상수 나와 있는 2차 방정식이야. 2차인데 여기는 4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f와 g의 합, 여기는 f와 g의 곱, 합과 곱. 얘들아 인수분해 너무 잘 되는 케이스야. 여기를 2, 여기 마이너스 f, 마이너스 g 해서 만들어주면 인수분해 딱 되지. 가조건이 정리해서 썼더니 2x 마이너스 fx 그리고 여기 2x 마이너스 gx 요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럼 결국 2x-fx가 0 되거나 2x-gx가 0이 되는 실근이 1개뿐이다 라는 얘기인데 이걸 함수의 관점으로 생각해보면 뭐야? fx가 2x가 된다. 봐봐. 지금 원래 그냥 방정식의 관점으로 보면 나 이것의 실근이 1개입니다 라는 얘기였는데 얘를 함수의 관점으로 생각해보면 y는 fx라는 함수와 y는 2x 또는 y는 gx라는 함수와 y는 2x라는 함수 얘네의
교점이 한계라는 얘기야. 교점이 한계.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서 y는 ex랑 fg를 그렸을 때 너네가 각각 합해서 교점이 한 개였으면 좋겠어 라는 상황이라고. 그럼 생각해봐. 지금 두 가지 상황이 있는데 교점이 한 개라는 것은 어떻게 등장할 수 있는가? 자, 각각을 쪼개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한 개가 나오고 얘는 빵개가 나오거나 반대로 얘가 빵개가 나오고 여기가 한 개 나오거나 또는 둘 다 한 개. 한 개가 나오는데 얘네가 겹쳐서 한 개로 보이는 걸 수도 있는 거지. 왜? 서로 다른 실근이라고 했으니까. 서로 다른 교점이 한 개라고 했으니까 같아 버리면 하나로 인식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해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 그리고 나서 나 조건을 봤는데 비슷하게 생긴, 어머 똑같은 건가? 해서 봤는데 여기가 x가 아니라 k 내가 등장하고 있어. 그럼 여기는 똑같이 2k 빼기 f 빼기 g라고 써서 식 정리하겠지 얘들아. 나 조건 정리했더니 2k-fx 그리고 여긴 2k-gx 써서 얘의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되었으면 좋겠대. 그럼 마찬가지야. 이거를 뭐 식으로 내가 미지수 지금 6개라고 했는데 얘까지 하면 뭐 7개라는 거야? 이 식으로 못 보지. 얘를 또 다시 2k는 fx가 되고 2k는 gx가 되는 서로 다른 실근이 3개다 라는 얘기를 해석해 주면 뭐가 된다? 함수로 봤을 때 y는 fx와 y는 2k x에 평행한 직선 그 다음에 y는 gx와 y는 2k 이렇게 그었을 때 교점이 3개였으면 좋겠다는 거야. 이렇게 3개였으면 좋겠다는 거야. 근데 이 3개가 되도록 하는 k가 이렇게 3개가 등장한다는 거지. 이때 이 k는 마이너스 2분의 1, 0, 1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긋고자 하는 이 k라는 건 마이너스 1, 0, 2. 얘네들을 그었을 때 마이너스 1 긋고 0 긋고 2 그었을 때 만나는 점이 3개씩 나왔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야. 뭐 2개, 1개 나올 수도 있고 2개, 2개인데 하나가 겹칠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들이 나온다라는 거지.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우리한테 알려준 정보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런 부등식을 만족합니다. 늘 fx가 gx보다 위에 있어야 합니다. 라는 것까지 알려준 거지. 이랬을 때 f랑 g가 어떻게 생겼을지 그래프를 추론해 보시오. y는 ex와의 교점의 개수 그 다음에 내가 마이너스 1, 0, 2를 그었을 때 교점의 개수 f가 g보다 늘 위에 있다라고 하는 얘네들의 상황까지 알려줬으니 이걸 만족한 애들 그려보라는 거야. 근데 어떤 친구들은 이걸 한 번에 그릴 수도 있겠지만 이거 사실 한 번에 그리는 게 쉽지가 않아 얘들아. 이거 뭐 아니 조건을 3개씩이나 만족하는 그래프 그려야 쉽지가 않아. 그래서 이 3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애를 그리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라도 만족하는 애를 먼저 그리는 거야. 그러니까 가조건만 만족하는 걸 그래프를 먼저 그린 다음에 이 조건과 이 부등식 조건을 만족하는 걸 검증을 한다든지 아니면 나 조건을 만족한 애들을 그린 다음에 가조건과 부등식 조건을 검증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모순을 찾아가면서 그래프를 줄여나가는 거지 애초에 다 만족하는 걸 그리려면 그냥 이렇게 보고 있기만 하게 돼. 자, 그래서 우리는 가조건을 만족하는 애들을 한번 그려보려고 해. 가조건을 만족하는 애들을 그릴 거고 자, 이랬을 때 뭐 f가 g보다 위에 있다. 뭐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된다고 하면 얘까지 이용해서 두 가지를 만족시키는 애들을 먼저 그린 다음에 나 조건을 검증하는 형태로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 자, 그러면 케이스 첫 번째부터 즉 뭐 f가 ex랑 한 개 만나고 gx는 ex랑 만나지 않는 경우부터 그려보도록 하자. 자, 우리가 지금 어디서 만나는지도 몰라. y는 ex 한번 해볼게. 자, y는 ex 그리고 fx가 한 점 만나.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차함수랑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려면 어떻게 만나야 돼? 접하게 만나야 돼. 무조건 접하게 만나야 돼.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접하게 만나. 이런 식으로 접하게 만나거나 근데 최고차항 개수도 몰라. 최고차항 개수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접하면서 만나야 돼. 맞아. 자, 그래서 한 점에서 지금 접하면서 지나가고 있겠더라. 자, 이렇게 생기고 gx는 안 만나야 돼.
gx는 안 만나게 그릴 건데 f보다는 아래에 있게 그려달라는 거야. 그래서 f보다는 아래쪽에다가 그려주시오 라는 거니까 안 만나면서 얘는 아래쪽에 그리려고 했는데 최우창 계수가 양수면 무조건 EX를 만날 수밖에 없네. 그래서 뒤집은 형태로 그려야 돼. 뒤집은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겠더라. 그럼 얘는 어때? 너보다 아래에 있으면서 안 만나야 돼? 이런 식으로 들어갔어야겠더라. 가능하겠지? 첫 번째 지금 F는 한 점에서 만나고 노란색 F는 한 점에서 만나고 지금 요 연두색 G는 안 만나는 상황으로 한번 그려보았어. 자, 두 번째. 이번에는 F는 안 만나고 G가 만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자. F는 안 만나고 G는 만나. 자, 그리고 이제 GX가 똑같이 내가 여기 접했으면 좋겠어. 자, GX가 똑같이 이렇게 접하거나. 자, 여기가 G니까 연두색으로 이렇게 좀 색깔 구분을 하기 위해서 GX가 만났으면 좋겠으니까 너가 접했으면 좋겠더라. 요렇게 한 점. 그리고 GX가 이렇게 뒤집어서 접할 수도 있는 거지. 한 점. F는 얘보다 위에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F는 얘보다 위에 있어야 되니까 아예 이렇게 안 만나게 떠 있는 상황. 요런 애들 될 수 있다고. 자, 요런 애들 볼 수 있고 마지막 세 번째 상황이 뭐였어? 둘 다 Y는 EX랑 만나는데 걔네가 겹쳐야 되는 상황이야. 둘 다 만났으면 좋겠어. Y는 EX가 되면서 자, 둘 다 겹치려면 어떻게 될 수 있어? FX가 이렇게 접해. 자, 근데 GX도 접해. GX도 접해. 근데 얘보다 아래 있어? 그럼 이런 식으로 접할 수도 있어. 슝. 이렇게 접할 수도 있겠고. 자, 또는 내가 fx가 이렇게 접하는데 gx는 아래쪽으로 접할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접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여기가 G.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상황들을 모두 다 그려보았는데 이제 나 조건을 검증해달라는 얘기야. 자, 이제 나 조건을 만족하는지 아닌지 내가 마이너스 1, 0, 2를 그었을 때 총 3개의 교점을 만날 수 있는지 살펴봐달라는 얘기지. 그럼 얘네부터 한번 출발해보도록 하자. 자, 내가 X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어서 3점을 만나려면 1개, 2개를 만나든지 2개, 1개를 만나야 되는데 이럴 수 있는 게 2번밖에 없다는 거야. 3번이 아니네. 탈락. 다시 얘는 어때? 얘는 요렇게 그었을 때가 3점을 만나는데 1번밖에 없네. 탈락. 너도 역시나 1번밖에 없네. 탈락. 얘는 어떻게 되겠어? 자, 요런 식으로 최대한 만들어 봤더니 여기 접하게 들어가 봤자 2번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얘도 탈락. 얘는 어때? 얘도 마찬가지로 내가 여기 이렇게 1번, 2번, 3번 만나고 있고 여기 지금 같이 접하고 있으니까 1번, 2번, 3번 만나고 있어. 또 2번밖에 없으니까 탈락. 그다음 여기는 이렇게 1번, 2번 만나고 이렇게 같이 접하는 데서 1번 만나고 자, G의 꼭지점에서 1번 만나고 3번이 있는 게 딱 이 그래프밖에 없었더라라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그래프를 다 그려봤는데 결국에는 F랑 G가 Y는 EX에서 동시에 접하는 경우 이 경우 결국 Y는 EK 집었을 때 마이너스 1 여기는 0 여기는 2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상황을 찾아주길 바랬다는 거지. 그래서 이 상황을 찾아주고 이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시오. 그래프 수론 끝났으니까 여기서 계산까지 해주게 되면 자, 이제 fx랑 gx 찾아보자. fx 자, 봤는데 y는 0 갔을 때 이렇게 만나고 있지. 근데 y는 EX 위에서 만나고 있어. 0,0이란 얘기야. 둘 다 0,0을 지나니까 AX제곱 플러스 BX CX제곱 플러스 DX라고 써준 다음에 둘 다 Y는 EX랑 접하고 꼭지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1 또는 2가 된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계산 끝내주면 되겠지. 자, 써볼게. 내가 AX제곱 플러스 BX랑 EX랑 접했으면 좋겠어. 넘겨. AX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2의 X 판별식이 0 써주게 되면 나 이때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리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B 값이 2가 되었겠더라. B가 2. 같은 이유로 D도 2라고 나온다. 그리고 나서 최고
최고차항을 찾기 위해서 우리 대칭축 집어넣어서 꼭지점 값 계산해 주게 되면 나 이거 마이너스 a분의 1 넣었을 때 f 마이너스 a분의 1이 마이너스 1이었으면 좋겠고 g의 마이너스 c분의 1 집어넣었을 때 너는 꼭지점이 y좌표가 2가 되었으면 좋겠어. 집어넣어. a분의 1 마이너스 a분의 1 즉 마이너스 a분의 1이 마이너스 1이니까 a는 1. 다시 집어넣어. c분의 1 마이너스 c분의 2가 되었으면 좋겠으니까 c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계산되겠지? 이 상태에서 마지막 문제가 요구하는 값 F10 G6 F10 100A 플러스 20 A 1이니까 120 G6이라는 것은 66에 36C 마이너스 18에다가 12 더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6이라고 되겠다. 더해주면 정답 114라고 들어오겠지. 답은 이제 114라고 우리가 fx랑 gx를 모두 찾아내게 될 거야. 그래서 이게 fx, gx 두 함수의 위치관계뿐만 아니라 직선과의 위치관계까지 모두 이용해서 함수와 방정식을 넘나들 수 있는 문제였어. 그래서 함수도 찾아야 되고 이 방정식으로 나온 것을 함수로 해석하는 것까지 이렇게 연습을 해보았다. 실제로 이러한 방법은 계속해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또 많이 쓰는 방법이니까 내가 방정식의 실근을 함수의 교점으로 해석하는 거 같이 꼭 공부를 해주도록 하자. 자, 이렇게 우리 6월 학력평가 문제들을 모두 풀어보았는데 뭐 조금 배운 지가 된 주제들도 있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고 더 어렵게 느껴졌을 수 있어 얘들아. 시험 보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 뭔가 그냥 이거 어차피 중간고사 끝났으니까 별로 안 중요해 라고 하고 넘기기보다는 배웠던 건데 아 맞아 이런 것도 있었지 아 저런 식으로 정리하는 것도 있었지 하고 복습을 하는 개념으로 한 번씩 봐주면 너희들의 내년 내후년이 훨씬 더 편해질 거라는 걸 선생님이 정말 장담하도록 할게. 고생 너무너무 많았고 틀린 문제 꼭 풀어보도록 하자. 우린 다음 학력평가에서 볼게. 안녕.